일찍 시작한다 했죠. 내가 조금 주차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4페이지 지문 4번 넘기시면 18페이지 오늘 꽤 어렵습니다. 이 지문 별표 한번 쳐봐. 작년 수능하고 여러분들 작년 수능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지를 아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답이 없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1번부터 여러분들 5번까지 선택지 내려갔을 때 답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딱 하나 핵심만을 강통하시면 그리고 범주를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만 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내가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원래 읽었던 방식대로 읽어주시되 시간은 제가 10분 부여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푸는데 아마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대한 10분 안에 여러분들 풀려고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풀고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요. 마무리해 봅시다. 마무리가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되게 혼미할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오늘. 지문도 지문이지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번째 문단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1, 2, 3문단이 그렇게 어려운 맥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4문단이 약간 이게 뭐랄까 어렵다기보다 읽고 있으면 약간 선명하게 뭔가 눈에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안 지키고 그런 친구들이 일단 1번 문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답 못 찍습니다. 답 찍고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 1번을 했다가 2번을 할 것 같고 3번, 4번, 5번 쭉 내려가서 명쾌하게 답이 1번이다. 말 못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말 못한다고요. 왜냐면 범주 확인이 안 돼 있으면 1번을 못 찍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정답 1번이거든. 그냥 못 찍는다고 여러분들.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2번 문제는 나 이번 거의 다 틀렸다고 보는데 2번 문제는 2번에서 이건 여러분들 리트 경제지문 통틀어서 가장 오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2번에서 무려 4번 선택지가 학생이 아니고 뭘 했나? 하여튼 그분들이 엄청 많이 했던 게 4번입니다. 4번이 정말 선명한 건데 4번이 눈에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4번 정답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했던 오답이 1번입니다. 1번, 4번이 여러분들 거의 다 틀렸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건 선명하게 PS였던 흐름에서 P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잡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 문제 해결 중에 뭐가 중요하다.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를 명확하게 안 잡으면 판단이 안 됩니다. 특히나 2번의 1번 선택지는 정보 간의 결합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짧지만 쉽지 않고 실제 풀어보시면 3번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3번 문제가 어렵게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제일 쉬워요. 근데 1, 2번은 되게 짧은데 여러분들 답이 통 찍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을걸? 1번 처음에 했다가 4번 바꿨다가 4번 했다가 3번 했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한 식으로 많을걸 여러분들. 왜냐면 글 자체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고정환율이냐 변동환율이냐 이 두 가지 골자를 가지고 쭉 끌고 내려가는데 이 흐름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안 잡히면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쉽지 않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마 납득하실 겁니다. 잘 들어야 돼. 이번 타임 여러분들 이 지문 여러분 집에 가서 나 복습 5번 해도 좋다고 봐. 이 지문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수능을 그대로 여러분들 갖다 대도 여러분들 수능과의 견조로 여러분들 그냥 흐름상 딱 정확하게 수능하고 똑같다 라고 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괜찮은 지문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내가 조금 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지문이 너무 좋아요. 지문이 딱 지문 쓰는 방식하고 똑같거든 지금 현재. 자,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 통화 지역입니다. 자, 최적 통화 지역 동그라미 딱 쳐보시고 단일 통화가 통영 밑줄 딱 쳐봐. 환율이 고정 밑줄 딱 쳐봐. 잠시만. 일단 여러분들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통화는 단일 통화고 환율은 고정된 거야. 내 말 지금 따라왔지? 처음에 개념 명확하게 잡아야 돼.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경제나 법률 지문이 나타났을 때 개념이 나타나면 개념 반드시 정리해야 돼. 여러분들 어설프게 정리하고 내려가면 단일 통화다 고정환율이다. 됐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자, 최적이란 최적 동그라미 대내외의 균형이냐 균형을 이루는 목적이야. 대내외의 균형 밑줄. 자, 이어서 한 줄 내려가서 대내 균형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끊어. 대외 균형은 국제 수지 균형이다 정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대내 균형이나 대외 균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 문단. 자, 최적 통화 지역의 개념은 고정환율 제도. 잠시만, 고정환율 제도는 방금 읽었던 최적 통화 지역의 범주 아닌가. 근데 이어서 변동환율 제도. 아마도 그럼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은 최적 통화 지역의 범주가 아닌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아마도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은 차이 아니겠나.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겠지. 이어서 그 뒷부분에 상대적 장점에 대한 어떤 논쟁에서 발전했다는 거야. 자, 변동환율론자들은 각가로 한번 묶어볼까.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아마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연하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직성이라고 했을 때 잠시만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밑줄 딱 쳐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고정환율은 경직성이 덜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내 말 지금 따라오겠지. 이어서 뒤에 국가의 대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된다 주장했다. 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최적 통화 지역은 동그라미 딱 한번 다시 쳐볼게. 자, 그리고 형광펜 돌려. 어떤 조건에서 조건이 나왔어.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 형광펜 딱 쳐.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돼 여러분들.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건 고정환율이야. 잠시만 내가 여기 정리할게. 고정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꿀게 그냥 여러분들. 단일 통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 통화라고 여러분들 하나로 지칭하고 동일 범주를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 다시 단일 통화. 자, 그럼 봐봐. 고정환율을 쓸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조건이 최적 통화 지역이고 아마도 여러분들 얘는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끄덕여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지금부터 나 이렇게 할게 여러분들. 자, 줄여서 적을게. 고와 단, 최. 단고체를 읽을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통화 고정환율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게 최적 통화 지역입니다. 내 말 좀 따라왔죠 여러분들. 자, 이건 그러면 봐봐. 결과적으로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여러분 핵심 뭐냐면 아마 대내외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목적을 가진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내 말 좀 따라왔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이야. 자, 초기 이론들은 최적 통화 지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준을 찾으려고 했고, 자, 뭔들 각각 한번 묶어볼게. 분명히 지금부터 최적 통화 지역을 이야기하니까 고정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단일 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머릿속에 이거 딱 잡고 가야 돼 여러분들. 이거 안 잡고 가면 흔들리기 시작해. 자, 이어서 여러분들 노동의 이동성 밑줄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해도 좋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밑줄 치고 끊어. 자, 이어서 한 줄 내려갈게.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의 필요성도 작을 것이다. 쭉 밑줄 쳐라. 결론은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최적 통화 지역이었던 조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환율 변동이 줄어든다 이 소리 아니겠나. 자, 이어서 여러분들 잉글램인가? 각각 한번 묶어봐봐. 동그라미 2번. 자, 금융시장을 통합시킨 거야. 자, 금융시장의 통합 밑줄. 이어서 한 줄 내려가서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밑줄 치고 끊어. 자본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이동이 여러분들 쉽게 용이하게 여러분들 이동되는 것이고 이어서 조정압력이 여러분들 줄어든다. 밑줄. 결론적으로 환율 변동 필요성이 감소한다. 잠깐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나? 단고체의 어떤 가능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단고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게 여러분들 바로 변동 환율이 작다는 소리 아닌가? 당연한 이야기야. 변동 환율이 작다는 건 고정 환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 알겠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캐넨 각가로 묶으시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재정통합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재정통합 밑줄. 자, 한 줄 내려가면 자,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을 대응할 수 있는 거네. 밑줄 딱 적어. 칠판에 미리 다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좀 체크해. 경제 어려움에 재정 지출 대응한다. 자, 잠시만.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동그라미 1, 2, 3번 다 찾아봐야 돼. 근데 딱 하나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무슨 환율이야? 고정환율이라는 건 머릿속에 정확하게 받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고정환율이라는 건 변동환율이 당연히 낮다는 소리 아니겠나? 내 말씀 이해했지, 여러분들? 그럼 단고체가 가능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일통화이고 고정환율이고 이 모든 것들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최적통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 내 말씀 따라왔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3문단 맨 마지막 줄 여러분들 형광펜 돌려봐봐.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고정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대내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쭉 형광펜 치고 다른 말로 바꿀게. 이 문단 마지막 줄 다시 올라가봐. 이 문단 마지막 줄 올라가시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라고 아까 형광펜 쳤던 거 기억나나? 똑같은 이야기야. 그럼 어떤 조건이냐 이거야. 바로 변동 환율이 감소되는 조건이야.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 고정 환율이라는 조건이네. 사실 이 문단과 3문단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고정 환율, 다른 말로 단일 통화, 이걸 단고체라고 나는 지정하고 갈게요. 알겠지? 그럼 읽었던 여러분들 글까지가 머릿속에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단고체 실현해야 된다. 이유는요, 대내외 균형 때문에. 단순하지. 머릿속에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잉글램이 뭐 했냐? 찾아봐야지. 잉글램이 뭐 내가,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 찾아봐야 된다니까. 자, 네 번째 문단. 이후. 잠시만. 이후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 하겠나?
당연히 단고체 이야기 해줘야지 여러분들. 단일 통화 고정환율 최적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자, 이후 최적 통화 지역을 각각 한번 묶어봐봐. 자, 위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위에서 이야기했던 단고체였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어서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밑줄 딱 잡아. 아, 분석하는데 비용과 편익이었던 관계를 지금 분석한다는 소리인 것 같아. 자, 이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잠시만,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편익이 큰 거네. 각가로 뭐 묶어봐봐. 조건 딱 달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편익이 크다는 소리야. 내 말 좀 따라왔지 여러분들.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편익이 크다면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 말 놓치시면 안 돼. 최적 통화 지역이었던 조건이 충족된다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고체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잠시만, 무슨 통화 쓰겠나? 단일 통화 쓴다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봐봐. 그렇지,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칠판에 내가 저것도 납득할 수 있겠나? 잠시만 말을 했는데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 결과적으로 편익이 크게 되면 단고체는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야. 즉 단일 통화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고정환율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느낌 바로 와야 돼. 아, 비용이 컸을 때는 불친절하게 쓸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그럼 비용이 컸을 때는 당연히 단고체가 실현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는 이야기 나타나는 문제 반드시 출제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여러분들. 이 맥락이 읽었을 때 초반부에서 여러분들 단고체 실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자, 봐봐.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동환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말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 단일 통화에서 여러분들, 자, 요거 아까 이야기했던 요게 여러분들 기업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패턴대로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게 딱 정확하게 인지 안 되면 여러분들,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뭔가 약간 둥 뜨는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환율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라니까.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자, 단일 통화였던 사용의 편익은 화폐의 유용성 증대이죠. 아, 화폐의 유용성 증대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편익이 크면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고 화폐의 유용성의 증대가 일어난다. 됐니? 그렇다면 아마 단고체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화폐의 유용성 증대가 일어나지 않고 감소된다는 소리 아닌가? 없어도 판단해야 돼. 이게 이런 문제가 까다롭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반대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근데 최근에 작년 수능만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한쪽을 쓰면 불친절하게 쓴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판단이 잘 안 되면, 추론이 잘 안 되면, 이 추론이 되게 많이 들어간 지문이야. 이 추론이 잘 안 되면 아까 문제가 선명하게 안 드러납니다. 특히 1번에서 3번 답 결정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눈에 선명하게 안 드러나니까.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좀 이따 다시 보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 유용성 증대라고 했고, 자, 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의 위험이 없어지고 화살표 빨리빨리 내려. 자, 이어서 가격 비교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단일 통화였던, 단일 화폐였던 사용은 교환 이익의 어떤 증대까지, 증대 화살표 딱 올리고. 반면 세모 딱 쳐봐. 잠깐만, 지금까지 머릿속에 읽었던 거 딱 하나만 정리하자. 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딱 남는 거 하나, 뭐 단고체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야. 뭐가 컸을 때? 편익이 컸을 때. 자, 이어서 여러분들 통화 정책의 독립성의 상실 밑줄 딱 쳐봐.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 밑줄 딱 쳐봐. 잠깐만. 그럼 통화 정책이었던 독립성을 상실해버렸고, 이랬을 때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되는데 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 밑줄 딱 쳐봐. 이게 불친절해 정말. 그러니까 대내 균형, 잠시만 이거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심판 잠시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지금 이거 안 잡으면 여러분들 뒤에가 맥락이 이해가 잘 안 가. 자, 단고체, 잘 보세요. 단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야. 단고체를 쓰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대내외의 어떤 균형을 발전시키는 목적 아니겠나. 자, 이쪽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 없거든. 근데 이런 판단이 필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대내외의 어떤 균형을 포기하는 경우 아니겠어. 얘는 결과적으로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도 대내외 균형이 이루어지겠네. 자, 봐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대내외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포기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럼 포기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추론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납득하시겠네 이러는데, 봐봐. 반면이라고 했잖아. 세모 딱 썼지. 반면 뒷부분에서는 아마 단일 통화 유지를 위해서 대내외 균형을 포기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단고체 실현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거야. 내 말 지금 따라왔나?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경우가 발생하고,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이 될수록 밑줄 딱 치고 여러분,
화살표. 전체 통화 지역 중에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하는 거야.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네. 자, 밑줄 치고 여러분들 증가한다 표시하고 잠시만 칠판 볼게. 당고체가 실현하지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비용이 크다는 거야. 주요 비용으로 간주하는 거야. 이 비용이 크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가격과 경직성이 어떤 크다. 납득할 수 있겠지. 잠깐만. 경직성이 큰 게 뭐였나까? 이제 까먹는다니까. 포맷이 된다니까. 잠깐만, 경직성이 높은 게 아까 뭐였지, 여러분들? 변동 환율 쪽에서 이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변동 환율과 관련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고정 환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직성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반대 당고체가 실현되지 않는 게 경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선택지가 여러분들 나오면 판단 잘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정보 간의 결합이 꽤 까다로운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여러분들 복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지문 꽤 지금 현재 평가원 지문 갖다 대도 여러분들 이 지문만큼 감이 어려운 지문이 몇 개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 난 거의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까다롭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몇 번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가령 가로 열어보세요. 한 국가에 실업이 발생하고 실업 밑줄, 다른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밑줄. 한 국가는 확대 통화 정책, 그리고 다른 국가는 뭡니까? 긴축 통화 정책. 각각이죠. 그리고 양 국가의 단일화폐를 사용한다면 잠시만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여기서 네모 딱 쳐볼게. 지금 현재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당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뒤에 여기서, 아마도 여기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한 상황,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 당고체가 실현한 상황이야, 실현하지 않은 상황이야? 실현하지 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당고체가 어려운 상황이야. 자, 그 뒤에 노동의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워요. 이거 납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잘 봐봐. 이 정말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노동의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밑줄 치고 여러분들, 현관펜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 글 전체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납득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전체가 안 뚫립니다. 노동의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까지만 여러분들 현관 뭐뭐 하면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봐봐. 제발 잠시 볼게.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한다. 요거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당고체가 실현하지 않는다는 건 납득할 수 있겠지까지. 자, 여기 올게. 그래서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한다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고체가 실현되지 않겠네. 여기까지 납득할 수 있지 않겠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노동에 이거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금 현관 배치라는 게 이 부분인데 노동 등의 이동이 충족이 된다면 상황이 지금 달라지는 거야. 노동 이동이 어디 있냐 이거야. 자, 여기 봐봐. 이게 제일 까다롭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것 때문이야. 노동의 이동성 여기서 이야기했거든. 노동의 이동성이 그만큼 여러분들 자유롭다는 것은 당고체가 가능한 조건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말 따라오겠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는 결과적으로 당고체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노동 이동 등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달라진다는 소리거든.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야. 당고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를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전체가 뚫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노동 이동 등의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당고체가 충족이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다니까. 지금 내 말 따라오겠네,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 그 뒤에 분명히 여러분들 당고체가 충족되는 조건이 나타났을 때 당고체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가 당연히 언급돼야 돼. 그럼 이미 답을 결정하고 여러분들 읽기 시작해야 돼. 자, 이어서 그 뒷부분에 비대칭적 충격이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비대칭적 충격은 뭐야, 여러분들? 당고체 실현하지 않는다는 건.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완화한다니까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부터 읽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읽어볼게.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정책의, 자, 독립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독립적 통화정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변동환율을 지금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변동환율의 어떤 필요성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고정환율을 써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 그럼 고정환율을 써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단고체를 써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기 시작해.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반대로 세모 딱 쳐봐.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밑줄 치고 끊어보세요. 그럼 유사한 충격과 대비되는 것은 비대칭적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비대칭적 충격이라는 것은, 자, 봐봐. 당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거였잖아. 그렇다면
아마도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는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내 말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왜? 반대로 했으니까. 이어서 그 뒷부분에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이었던, 자, 서로 다른 통화 정책에 택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밑줄. 이거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잠시만, 서로 다른 정책을 쓴다는 이 말이, 자, 내가 밑줄 쳐볼게. 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뭐냐, 서로 다른 정책, 즉 변동환율을 써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소리고, 변동환율을 써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건 다른 말로 고정환율을 써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잠시만, 다 까먹어도 좋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이 모든 걸 통해서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 너무 길게 불친절하게 적은 거야.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봐봐. 유사한 충격이 발생됐던 단고체가 실현 가능한 거 내 말 좀 납득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러면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됐을 땐 단고체 실현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단 조건이 뭐냐면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기서 이 조건이 충족되게 되었을 땐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이거는 단고체가 실현 가능한 것과 실현 안 되는 게 있네. 실현 가능한 것은 어디서? 실현 가능 어디서?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현 가능 어디서?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됐을 때. 자, 잠시만. 단고체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환율? 고정환율이라니까. 자,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건 무슨 환율? 변동환율이라니까. 이 관점이 머릿속에 틀로 범주가 안 잡혀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오음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최근입니다. 최근, 자, 형광펜 돌려봐. 유럽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의 통화 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의 어떤 불균형까지 딱 형광펜 P라고 딱 적어줘.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쉬운 말로 바꾸자. 어려운 말씀 안 돼, 여러분들. 우리 쉽게 여러분들.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건 잠시만 뭐가 여러분 실현되지 않는 거야? 단고체가 실현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고체 자꾸 반복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어렵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의 단어를 지금 자꾸 끌고 다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나 실현 가능하지 않나. 딱 하나의 관점이야. 범주를 내가 인지하고 있냐 이거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당연히 문제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에서 물어볼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말은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전개되겠지.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자, 이어서 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자, 그 뒷부분 밑줄 좀 유로 지역 내입니다.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이거 납득돼야 돼. 잠깐만. 자, 이쪽으로 갈게. 여기서도 이야기했다.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고체 충족되는 거잖아. 맞니? 자, 여기서도 이야기했다. 노동의 이동성이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면 여러분들 단고체가 가능한 조건이겠지. 뒤집어 볼게. 지역 내의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지 않는다는 소리겠지.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자꾸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우면 단고체 실현할 수 있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단고체 실현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알겠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했던 말을 자꾸 돌려서 이야기해. 그게 3번 문제에서 되게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번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재진술이 안 되면 3번에 거의 4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4번으로 가게 되어 있게끔 선택지가 구성이 좀 되어 있긴 해요, 여러분들. 쌤, 좀 다른 거 했는데. 다른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뒤에 봐봐. 자, 첫 번째고 이제 두 줄 내려서 더우기. 더우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무난할 것 같아요. 자, 더우기 여러분들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유로화 등장 이후 동그라미 2 밑줄 씌고. 자,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화살을 내리고, 핵심국에서 주변국으로 자본 이동이 발생하였고, 자본 이동 밑줄. 자,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 밑줄. 자, 근데 여러분들 잠시만 집중해야 되는 이거야. 그러나라고 했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가로 묶어봐봐. 그러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이렇게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까지는 이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여러분들 핵심국에서 주변국으로 자본 이동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되는 순간 아마 이전이 될 것이고 뭐가 달라지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이후에 뭐냐면 이거야. 자, 밑줄 딱 쳐. 이분 정말 중요하다. 자본 이동이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밑줄.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이 중단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본 이동이 여러분들 중단된 주변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악화된다는 소리 아닌가.
쉽게 이야기할게. 자본을 풀어주면 해결되겠지. 그게 2번의 4번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P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후와 이전의 관점을 못 잡았기 때문에 아까 2번에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본 이동, 주변국의 어떤 자본 이동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주변국의 경제 상황의 악화를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해결이 되지 않겠어. 내 말 지금 이해할 수. 문제점은 항상 습자 잔여 차이라니까 뒤집어 보면 되는 거야. 비용이 비싼 게 문제야. 그러니까 비용 싸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내 말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 관점이에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뒤에 계속 밑줄을 할게. 한 줄 내려가봐. 자본 이동이 중단한다. 한 줄 내려가봐. 경제 상황 악화 밑줄. 자, 한 줄 내려가봐. 핵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을 쉽게 결론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아, 문제점이네. 자,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자본 유입이 중단되는 게 문제고, 지역 내의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게 문제야. 그럼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말 좀 납득할 수 있겠지. 자, 이어서 마지막 더구나 하나 더 있네. 은행 문제까지 부각된 거야.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은행 문제까지 부각된 동그라미 3번. 자, 은행 문제는 은행 채무를 국가가 떠만다. 그냥 빚을 떠한다는 소리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증가시킨 거야. 당연한 이야기지. 여러분들 봐봐. 이거 똑같은 이야기야. 공공부채였던 비중을 줄이게 되면 뭐 해결되겠지. 내 말씀 따라오겠지, 여러분들. 그게 2번 선택지 이야기야. 똑같은 관점이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집어 버리면 끝이라니까. 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은행 문제에 부각했던 것은 GDP 대비 어떤 공공부채가 그만큼 지금 늘어났다는 것이고, 요거 공공부채였던 비중, 즉 빚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나?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자, 국가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불안이 가속되었고, 자,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오른쪽 위에 민간은행의 신뢰까지 손상했다, 밑줄. 그래서 은행 문제까지 부각된 것이고, 결론은 여러분들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요 정도 흐름인 것 같아. 지금 내가 쭉 정리했지만, 남는 건 몇 가지 없어. 당고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관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건 당고채가 실현이 되지 않는 거야. 이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거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또한 여러분들, 자본의 어떤 유입이 중단된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은행 문제까지 보갑되면서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GDP 대비 어떤 공공부채가 늘어났다. 이거 뒤집으면 뭐 해결이 되겠지. 내 말 이해할 수 있겠나? 자, 1번 문제 볼게. 윗글에서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게 답이 있잖아. 1번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답이 약간 쪼잔하긴 해. 이게 뭐냐면 왜 쪼잔하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쪼잔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요즘 요만큼 틀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 부분 틀리게 만든다고 있잖아. 앞에 다 맞아, 여러분들. 계산이 없어. 이게 정확히 계산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뭔가 공식이든 뭔가 여러분들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식이든 간에. 여하튼 계산 방식이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용과 편익에 따른 분석만을 했어요. 분석. 선생님, 분석이 계산 아닌가? 아니, 계산은 직접적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 답이 조금 쪼잔합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다른 선택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이야. 그거 때문에 틀린 거야, 사실.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어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화폐의 유용성을 그만큼 증대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자, 2번 선택지에, 요 선택지가 정말 좋아, 2번이. 2번 선택지 환율 변동 배제까지 현관펜 딱 돌려. 너 글자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환율 변동 배제란 말 현관펜 5번 선택지 하나만 더. 야, 독립적 통화 정책이란 건 변동 환율이라고 내가 글자 바꿀게. 변동 환율이잖아. 서로 다른 정책을 이야기하니까. 자, 여러분들 독립적 통화 정책 없이까지 현관펜 쳐봐. 방금 현금식 두 가지를 글자 바꾸면 뭐야? 당고채라니까. 당고채라고. 다시 환율 변동을 배제한 거니까 환율 변동이 그만큼 낮은 거 아니겠어? 잠시만 7번 보기 이거지. 환율 변동이 그만큼 낮다는 건 7번 봐봐. 당고채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2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는 당고채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2번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당고채에 대해서 경상수지 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특히나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요거 이야기하는 거지. 금융시장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2번 선택지는 끄덕여야 될 문제란 말이야. 내 말 지금 따라오겠나? 5번 선택지가 정말 좋은 선택지야. 왜? 여러분들, 독립적 통화 정책이 없다는 건 당고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당고채가 가능한 걸 통해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조건이 최적 통화 지역의 주제입니다, 이게. 5번 선택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잖아. 씹어보세요.
앞부분의 최적 통화 지역이 다른 말로 단고체라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대뇌 균형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5번 선택지는 이걸 전제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제가 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5번 선택지가. 그래서 5번 선택지에서 독립적 통화 정책이 없다는 것을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끌고 못 내려오면 문제가 됩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자, 3번, 4번 선택지 볼게요. 3번, 4번도 좋아요. 자, 색깔펜 다른 걸로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화폐 유용성이라고 했을 때 밑줄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너희? 화폐 유용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시만 화폐 유용성 하는 순간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단고체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네. 내가 좀 따르겠나? 그럼 단고체가 실현 가능한 이야기고 시장 통합 사이에서 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문제에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잠깐만 찾아야 될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글자를 빨리 바꿀 수 있냐는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화폐 유용성이 그만큼 증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증대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3번 선택지 화폐 유용성 밑줄 딱 치시고 4번 선택지에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까지 딱 밑줄 쳐보세요. 요 두 가지를 딱 묶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름 달면 좋을 것 같냐면 단고체라고 이름 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번 선택지나 4번 선택지는 선명하게 단고체라는 것이 단고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선명하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 판단하기가 쉬워지고 실제 여러분들 찾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3번과 4번 선택지에서 또는 2번과 5번 선택지에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내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단고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 1번 선택지는 단고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계산 방식 자체가 여러분들 편익의 계산 방식이 여러분들 단고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편익이 그만큼 컸을 때 단고체가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핵심 정보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선택지도 선명하게 여러분들 단고체라는 말이 좀 읽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 문제를 좀 강조한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글자를 바꿀 수 있냐. 자, 이어서 2번 문제예요. 윗글을 따를 때 기억이 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도 요거 지금 문제 출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자, 1번 선택지, 1번 선택지가 전형적으로 강조하는 정보 간의 결합입니다. 정보 간의 결합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1번 선택지. 왜 그랬냐면 네 번째 문단에 잠시 가서 여러분들 네 번째 문단에 아까 대략 둘렌 여섯째 줄 반면이라는 말 찾아볼까요? 반면 그 밑에 보면 두 줄 내려가시면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 정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다시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비용은 가격과 임금의 어떤 경직 정도에 비례를 한다고요. 이 말 따라왔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끌고 와서 5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문단으로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기업, 유로 지역의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 위기에 대해서 단일 화폐 사용에 따라서 봐봐 이렇게 된 문제로 인해서 비용이 그만큼 여러분들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왜? 비례를 하니까 가격과 임금의 경직 정도는 비례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을 때 낮추게 되면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어떤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다시 주변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번 선택지 가능한 이야기 됩니다. 다시 1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단일 화폐 사용에 따라서 네 번째 문단에서 가격과 임금의 어떤 경직 정도를 비례하다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여러분들 판단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번째 문단 둘렌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단일 화폐 사용에 따라서 비용은 이 비용이라는 자체가 가격과 임금의 어떤 경직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일단 먼저 잡고 그리고 5문단에서 여러분들 찾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자본 이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아까 2번 부분 같은데 맞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일 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은 다시 주변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기업 요거 자체 유로 경제의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고 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조금 과한 추론입니다. 조금 과한 추론이라 봐야죠. 1번 선택지는요. 1번 선택지를 틀렸다 뭐 괜찮아요. 4번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4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2번 선택지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번 선택지는 이거 그냥 뒤집으면 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3번 선택지
약간의 추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정보는 결합이에요. 3번 선택지. 근데 3번 선택지는 이상하게 잘 안 할 것 같긴 해. 왜냐면 선명하게 좀 보이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유로 지역 전체의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잠시만 뒤집어 볼게. 얘 당고체 실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당고체를 실현하게 되면 되는 거네.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는 거야. 재정 통합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들 그대로 나와 있어. 세 번째 문단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캐넨인가 있을 거야. 캐넨 찾아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내가 지금 따라오겠지 여러분들. 봐봐. 제발 보세요. 이 당고체가 충족 안 되는 거거든. 그럼 당고체 충족시키는 얘 있으면 해결된다는 소리거든. 맞지? 이게 정보 간의 결합이라고. 3번 선택지, 1번 선택지가 정보 간의 둘 다 결합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다 지금 선택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3번 선택지 정보 간의 결합을 통해서 판단하시면 끄덕이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재정 시스템이 통합되면 불균형이 해소되겠죠. 자, 4번 선택지. 핵심국으로부터 주변국으로 자본 이동이 활성화된다. 요거죠. 이후 자본 유입이 중단된다는 중단된다는 거 여러분들. 자, 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주변국으로 자본 이동이 그만큼 활성화된다면 여러분들 해결이 되겠네. 그러니까 자본을 막았던 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되면 아마 주변국의 어떤 경제 상황의 악화를 막게 되기 때문에 자본 이동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지 S 정확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점에 이거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인데 이 5번이 왜 이것도 조잔합니다. 5번 선택지에서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의 핵심국으로 끊어보세요. 뒷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이동이 활성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최적 통화 지역이었던 조건인 당고체 실현 가능한 이야기거든. 뒤에는 맞아요. 앞부분에 외부가 아닙니다. 지역 내라고 지금 자꾸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문화 전체에서 외부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전부 지역 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5번 선택지 답이었던 상황은 조금 쪼잔한 게 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굉장히 좋다고. 근데 이 쪼잔한 이야기를 평가할 때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요만큼 틀린다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틀릴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되면 답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문학에서 이런 경험 해봤잖아. 아니 당장 유언 모의사도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냐? 아니 한두 문제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한두 문제가 시간 엄청 걸리게 만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 어떤 수능과 굉장히 반영하는 비율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은. 자, 여하튼 여러분들 이번에 5번 선택지 유로 지역 내에서 주변국으로부터 핵심국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되면 아마도 주변국 경제는 뭐 그대로 문제가 된 상태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범주 이탈이자 쪼잔. 그러니까 선택지의 복잡도. 자, 뒷장에 여러분들 3번 문제 요거 하고는 마무리할게요. 자, 미리 보기를 좀 정리했는데 제가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하나야. 잠깐만, 당고체가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지 않냐? 알겠지? 3번 문제가 그냥 지금 현재 수능 평가원 출제하는 보기 문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양상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여러분들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A, B, C, D 국가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C, D는 Z통화. 밑줄 쳐봐. C, D는 Z통화라고 지금 이야기했을 때 요거 다른 말로 바꿀게. 단일통화라고 하면 너희 끄덕여줘야 된다. 단일통화. 자, 이어서 A와 B국 사이에 노동이동이 노동이동이 가능한 밑줄. 아마도 노동이동이 가능한 건 당고체가 실현한다는 소리 아닌가. 이거 납득할 수 있겠지. 응. 이어서 그 뒤에 금융시장과 재정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밑줄 딱 쳐봐. 요거 핵심이야.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금융시장과 재정통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고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는 거야. 잠깐만, 이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살 빠지겠다. 자, 봐봐. 금융시장 통합과 재정 통합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어. 요 두 가지가 통합이 되면 당고체가 가능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 볼게. 얘들 통합 안 되면 당고체 안 된다는 소리야. 여러분 지금 따라오겠지? 그럼 당고체 여러분들 X. 자, 이어서 여러분들 한 줄 내려갈게. 이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하는가. 밑줄 딱 쳐봐. 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잠시만 진짜 왔다 갔다 많이 되네. 이거 경직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부분 당고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 지금 여러분 보기에서 여러분들 글 전반적인 이야기에 다 실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보기가. 그러니까 첫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중간중간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가 있죠.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보기가.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존재할 때 단고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A국과 C국은 실업 발생, B국과 D국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발생.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이야기 다 되어 있네요. 정말 좋은 보기입니다. 이게 납득되시겠죠,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깔았어. 마지막 문단은 여러분들 요거 문제 출제 딱 하고 있고, 골고루 출제하는 원칙과 함께 여러분들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야, 여기 볼게. A국과 C국.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 무슨 충격이겠나? 실험이니까 유사한 충격이구나. 요거 납득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유사한 충격이 나타난다면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가능하다니까.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딱 언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B국과 D국 같은 경우도 유사한 충격 아닌가. 그럼 유사한 충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단고체가 실현 가능하다. 자, 하나만 더. 그렇다면 A와 여러분들 B국, C와 D국이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라 볼 수 있겠나? 비대칭적 충격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비대칭적 충격 상황은 단고체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 내 말 좀 따라오겠나? 단 위글에 의하면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이야기 달라지는 거야. 내 말 이해했지, 여러분들? 나 지금 이거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이거 지금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읽어내지 못하면 이 글이 안 뚫린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딱 파악돼야 선택지가 빨리빨리 판단됩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A, B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나, 끊어봐봐. 발생하였으나 비대칭적 충격이 생길 수는 있는 거야. 그럼 단고체가 실현 안 되겠네. 근데 그 뒤에 노동의 이동이 가능한 거야. 자, 여러분들 밑줄 쳐봐. 노동의 이동이 가능함으로 밑줄 치고 끊어봐봐. 뒤에 거 보지 말고, 잠깐만,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고체가 충족되는 조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고체 실현 가능하지 않겠나? 내 말 좀 따라오겠나? 자, 여러분들 노동의 이동이 가능하다 밑줄 치고 빼서 적어봐. 단고체 가능이라 딱 적어줘. 그럼 단고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말 좀 따라오겠어? 오른쪽 여러분들 그냥 끄덕여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됐니? 2번 선택지. A와 C국의 유사한 충격 발생 밑줄 딱 쳐봐. 잠깐만, 유사한 충격이야. 유사한 충격, 여러분들. 유사한 충격은 뭐야, 여러분들? 단고체 실현 가능하다는 소리지. 자, 밑줄 치고 적어봐. 단고체 가능. 자,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어디 부분을 바로 X 치면 너희 끄덕여 줄 수 있겠나? 충족되지 않는 게 아니야. 충족하는 거야, 여러분들. 단고체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최적 동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 가능하다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선택지. A, D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끊어주세요. 자, 밑줄 쳐봐. 지금 또 노동, 이동 등도 불가능함으로 밑줄. 야, 노동, 이동이 불가능한 거야.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고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 자, 적어볼게. 단고체 가능하지 않는다. 그럼 단고체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끄덕여 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비슷하다고 이제 1번, 3번 똑같다는 게 끄덕여 줄 수 있겠지? 4번 선택지. 잠깐만, 4번 선택지. B와 D국에는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여, 끊어봐봐. 아, 유사한 충격이란 말 밑줄씩 한번 적어보자. 단고체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럼 오른쪽에 단고체 가능하다는 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뒤 봐봐.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에 따른 비용이 없으므로, 이 말은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요거 이야기잖아.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택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변동 환율을 쓸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단고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사실 4번 선택지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없음으로까지도 전부 단고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마지막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한다. 끄덕여줘야 되겠지. 자, 5번 선택지. C와 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끊어. 자,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수 없는 거야. 밑줄 쳐봐. 자,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시켜서 해결하면 단고체가 가능할 텐데 해소가 안 되는 거니까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단고체는 실현 가능하지 않겠네. 그럼 단고체 실현 가능하지 않는다. X. 단고체 실현 가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끄덕여 줄 수 있지 않겠나. 문제 다 좋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전형적인 보기의 패턴에서 여러분들 글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글과
보기가 하나씩 대응되는 과정에서 딱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 뭐 틀려도 여러분들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는 여러분들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틀려도 여러분들 딱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답에 쪼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거보다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글에 대해서 자꾸 강조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1번에 2번, 5번 선택지 2번에 여러분들 2번, 4번 선택지는 선명하게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오늘 글을 읽는 과정에서 크게 범주에 대한 인지가 좀 잘 안 되셨으면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되게 모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쭉 적으시는데 요거는 체험할 것만 좀 할게요. 우리가 뭐 수업했던 논리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요거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니까 실제 문제에서 묻고 있다는 건 충분히 납득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잠시만 요거 적으실 때 밑으로 해서 이런 화살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2번, 3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하나의 핵심 정보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정보가 눈에 좀 인지가 되셨는지 요거 좀 여러분들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당연히 문제점이니까 문제가 좀 출제되죠. 이걸 해결책이 있나 없나?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해결 방안이 문제에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제와 해결 중에 문제를 반드시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해결책은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수업했을 때 DNS 스푸핑 수업했죠. 문제점으로 그게 끝난다니까. 그럼 해결책과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문제화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맥락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할게요.